사상이란 실로 모든 생활과 행동의 기초이므로 국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제기두었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반기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사상운동이란 너무 빈약했고 무계획했고 소홀했던 감이 있습니다. 이제 만시지탄이 있으나 사상계의 출세를 따라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며 중하게 취급되게 됨은 실로 국가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경화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여러 선생님을 모시고 사상운동의 회고와 전망이란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상운동 전방에 걸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민족 분열을 재래케 된 사상 대립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하여 배 선생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해반기 후 우리나라의 사상운동에 대해서 특히 지적할 만한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해방과 동시에 정치운동과 사상운동이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개된 까닭에 오히려 정치운동이 굉장하게 표면에 드러남에 따라서 물론 그 배후에는 사상의 기초를 둔 분열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지만 정치운동만이 크로스업되고 구분된 사상운동은 쇠미하게 된 감이 있습니다. 해방 후 우리 민족이 사상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미국과 소련의 세력이 38선을 장벽으로 하여 남북을 분할하게 된 데 제일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의 문화 정도라든지 교육 정도가 높았고 사상적으로 주체성이 서 있었다면야 그와 같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겠지만 일제 정치의 혹심한 제약 밑에서 문화적으로 목매했고 따라서 사상적으로도 확고한 주체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대립된 양대조류의 서양식 지도정신과 제도에 부닥치니까 그것을 침착하게 요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미소가 남북한을 분할하고 대척한 객관적 현실의 제약과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지극히 자기 형성이 부족한 민족과 특히 대중들이 갑자기 이민족 지배의 억압에서 해방되고 보니 각종 당파벌이 생기고 이 파벌 세력은 나아가 무지한 민중에게 사상의 구체적 체계로서 알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몰아가고 파벌로 집결하는 데서 이런 혼란한 상태를 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상투쟁이라는 것을 특별히 들어서 말하기 곤란하게 모든 운동이 전개되어 왔다고 봅니다. 배 선생의 말씀은 사상적 근거를 가지고 정치 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정치적 욕망으로 그런 것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상은 어느 정도로 사상의 근거를 가졌지만 표면에 드러난 것이 결국 정치투쟁으로 드러났다는 말씀이죠. 소련 세력의 북한에는 사상을 철저히 압박했지만은 남한에서는 사상적 근거를 가지고 소련 세력에 가담한 것이고 그래서 그 행동이 정치적 투쟁으로 드러난 것이니까 그것을 보면 사상 투쟁을 한다 하더라도 행동은 투쟁을 통하여 현실적 정치 활동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야말로 38선이 가로막히고 저편에는 소련 세력 이쪽에는 민주 진영 이렇게 갈려 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회고해보면 공산당은 정책 수행에 있어서 계급적으로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남한에 대하여 먼저 사상적으로 침투하여 혼란을 일으켜 놓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각종 포락치 공작을 하고 드디어 6.25 사변 같은 무력 침략을 감행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긍정할 수 있어요. 해방 기전에 드러내놓고 투쟁한 공산당을 제하고도 중간 노선이니 좌우 합작이니 해가지고 사상적으로 크게 혼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내가 입법원에 있을 때에도 중간 노선이라고 해가지고 공산 민주 양진영이 각각 고집을 부리고 양보해서 싸움 없이 남북을 통일하면 좀 좋겠느냐고 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을 맹렬히 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았으나 결국 성공은 못하고 정계의 혼란과 민중의 분열만 조장했지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남한만의 정권을 획책한다고 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해진 결과 저쪽의 계단 침투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았는가? 그런 과거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사상적 혼란과 정치적 혼란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지식인과
특히 학생들의 현재와 과거의 사상 동향에 대해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기석 선생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차 대전 당시의 세계사조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 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으로 독일, 일본 및 이태리가 패망함으로써 전체주의가 쓰러지고 이전체주의를 분쇄하기 위하여 일시합작하였던 민주와 공산 양대 진영이 전후에는 새로 대립되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형편 역시 대개 세 갈래였지요. 민주주의 혹은 민족주의 한 갈래, 그 다음에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한 갈래, 다음에는 일본 군국주의 정신이나 히틀러의 나치스 사상의 모방이라고 할까, 여하간 일종 독재적 방향으로 흐르는 갈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하니까 일본 편에 붙어있던 사람들의 거처가 막연하게 되어버렸지요. 원래 해방되기 전부터 좌익에 있었던 사람은 극히 적었을 것입니다. 일본 쪽에 붙어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다시 갈래야 갈 데가 없이 되니 그 사람들이 공산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래 소련 세력과 민주 세력이 연합해서 독재 세력을 패망시키고 우리나라의 진주에서 이와 같이 사상을 분열시켰다고 볼 수 있겠지요. 물론 만약 갈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두 세력이 대항은 하였을 것입니다만 일제시대에는 민족해방운동을 위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별로 대립하지 않고 합작해 왔는데 민족이 해방되니까 이 합작은 곧 와해 분열 상태에 빠지고 대립투쟁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식층의 사상 동향을 보면 그것이 무슨 사상적 신념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식층들은 대개 일본이나 미국에 가서 대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교원 아니면 신문사니 무슨 문화기관에 있었는데 미국에 유학한 사람은 대개 기독교인인데 이분들은 중학소학을 거의 사립학교를 나왔지요. 우리나라 지식층의 학교 출신별을 보면 사립계통과 공립계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이라고는 말하기 어렵겠지만 사립학교를 나온 사람은 자연 미국식이라고 할까? 이쪽은 민주진영에 오게 되고 공립을 나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의 어떠한 확고한 신념과 신조가 없이 일본 편에 지나치게 가담했다가 해방이 되니 다시 이쪽에 돌아오기 어렵고 그래서 방황하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공명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도 자기 친구 관계라든지 그 밖의 주위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저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아까 박 선생 말씀대로 공산 측이 계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될 것을 예기치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는 것이 그렇게 되어 사상적 근거보다도 주위 관계, 학교 관계, 우정 관계로 지금같이 갈리지 않았나 봅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가 자각해서 어떠한 사상적 근거를 갖고 나는 이것이 좋소, 민주주의가 좋으니 목을 내놓겠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각적으로 나온 분자는 적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병도 선생님께서 학생운동을 통하여 본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이론과 실진동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보통 상식으로 말하면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우리가 전부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이지 민족 진영의 소위 자유주의란 것도 반드시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피차의 장단점에 대하여는 차차 말씀하기로 하고 우선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서 체험한 것을 말하면 아까 여러 선생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 학도들을 지도하는 선생이라든지 또 지도를 받는 학생들이 어떤 확고한 사상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고 혹은 실제 훈련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저 오랫동안 압박 밑에서 시달리다가 벼랑간 해방이 되니까 이리 끌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면 저리 끌리는 격이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확고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자가 있어서 신념 없는 학생들을 이리 끌고 저리 끌어 유인하기도 했겠지요. 그래서 서울대학에도 그로 인해서 선생과 선생 사이라든지 학생과 학생 사이에 그러한 혼란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과 같이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이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이념 가운데는 물론 본받을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근로주의라든지 이것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에 있어서 실천을 하고 있는 바이지만 사람은 근로 안에서는 안 된다는 근로 정신은 공산주의 이론만이 아니겠지만 그것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로주의라든지 더군다나 빈부의 형역한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즉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아주 못 사는 이런 빈부의 형역한 차이에 대한 비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학생을 지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고려할 점은 소위 극단적인 자유주의입니다. 극단의 자유주의는 극단의 개인주의를 기르기 쉽고, 극단의 개인주의는 국가생활, 사회생활과 같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사실 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근로주의와 빈부의 형역한 차이를 배격하는 것, 이런 점은 누구나 긍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도 체험한 바이고 잘 아는 바이지만 모두가 기만적이요 허위적이요 강제적이고 또 민족 진영에 대한 파괴, 내부 분열의 조장, 이런 야수적인 혹은 반민족적인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하여도 가합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 누구나 다 배격하는 바이지만 이러한 점에서 공산 진영은 큰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니할 말로 저 사람들이 언행일치하게 자기들 이념대로 자기네 표방하는 대로 실천운동에 옮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라든지 그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일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표방이라든지 슬로건이라고 할까, 그 이론과 실제 행동은 전혀 위반되기 때문에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배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 자체부터가 틀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서울대학의 우익 학생들은 물론 이고 중간 파적 경향을 가진 학생들 가운데도 자각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익 학생과 합류하여 고투를 하였지요. 그런데 우리 민족 진영에 있어서의 약점이라고 할까요? 우리들은 너무도 자유주의를 부르짖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흔히 오해해가지고 소위 영미식의 고도로 발달된 그 사람들의 생활에서 우러난 울 생활에는 맞지 않는 이념이 벼랑간 우리나라에 침투해 왔기 때문에 확고한 사상과 훈련이 없는 우리나라 민족에 대해서는 너무도 맞지 않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혼란을 가져온 바도 적지 않았습니다. 인간성의 존엄을 고조한다든지 자유를 존중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나 결속한다든지 조직한다든지 행동으로 일치해 나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공산 진영에 비하여 우리가 뒤떨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야기가 조리 없고 순서 없이 나갑니다마는 전에 서울대학에 있어서 좌익 세력에 민족 진영의 학생과 선생이 이용을 당하는 때가 있었지만 이것은 좌익 쪽의 시퍼런 행동 강령이라든지 면밀한 조직이라든지 또 선전력이라든지 여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항상 민족 진영의 약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바이지만 조직력, 선전 방법, 중점적인 어떠한 행동 강령이 적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사상운동이 기묘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백 장관님께서 좀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글쎄요, 아마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상운동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하면 아마 인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면 자연히 다 될 것인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게 되겠는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유요. 또 사람이 자유로 생각하는 곳에 문화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낫고 또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이 좋다고 표방함으로 말미암아서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릇된 생각을 없애고 옳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상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상운동은 왜 기묘하냐 하면 사상 자체를 인간이 하기 때문인 것이며 그 생각하는데 그릇됨이 없이 하기 위해서 사상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타임을 보니까 전 세계의 문명은 102가지로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102가지의 세상 문명이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사상이라는 것이 일종 우리의 정치 도구로 혹은 경제면에 있어서는 생활 도구로 되어 있으니 사상 운동이라는 것을 촉진시켜서 그릇된 생각은 숙청하여야만 옳은 정치, 옳은 사회가 될 것이니까 자연 사상 운동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상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야기하겠습니다. 박 선생께서 이북에서 실제 당하신 체험담을 말씀해 주셨으면
이 선생께서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주의 랄지 또는 빈부의 차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실제 이북에서 근 6달 동안 인민위원회의 한 멤버가 되어가지고 소련 사람하고 공산진영 사람하고 민족진영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근로 이념으로서 근로해서 같은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슬로건을 세우는데 내가 보는 데는 절대로 근로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장에도 가보고 또 그들이 일 시키는 것도 보고 또 어떻게 실행하는 것도 친히 보고 또 인민위원회의 한 멤버로서 그들과 더불어 투쟁도 해보았습니다만 노동은 8시간제라고 해놓고 실지는 그렇지 않아요. 가령 내일 오후 2시까지 생산해 오라고 소련 최고 사령관 시티코포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오늘 오후 2시쯤 내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받은 뒤에는 그대로 그 이튿날 아침까지 강제 노동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되지요. 그것이 근로주의로 나가는 것보다도 자기들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밖에는 보지 않아요. 다음 빈부의 차가 없다는 점. 왜 없어요? 말은 돈 없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 8시간 노동을 하고 같이 산다고 이렇게 선전을 하지만 이주연, 김노근 같은 사람은 갑자기 인민위원이 되더니 일본 적산을 접수해가지고 들어가서 사는데 대단히 호화스럽게 삽디다. 민족 진영에 있다는 사람은 하나도 접수하지 않고 과거 살던 그대로 살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살고 하니까 그저 그뿐이지 실행면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나이 젊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이 좋다고 거기에 휩쓸려 든 것은 무슨 까닭인고 하니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보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해요. 6.25 사변 때 처음 선전과 같이 그대로 마지막까지 했다면은 지금까지 좋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선전을 하고 나중에 물러갈 때의 행동에 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아주 공산주의는 말뿐이지 실행에 있어서는 천연지차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민주진영으로 전향한 사람이 많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좀 더 공산주의 찬 양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북에서 온 월남동포들은 그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가령 이례를 든다면 인민정치위원회에서 쌀 공출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쪽 사람들은 3.7제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진영은 사육제를 해야 한다고 버티었으나 결국 그들 주장대로 3.7제로 해놓고 실제 나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8제를 강행했단 말이에요. 민족 진영이 그러니 얼만큼 저들의 선전과 실천이 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장점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거짓말을 잘하는 것이 장점이라 할까? 그들의 행동은 전부가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참 선전은 잘해요. 그야말로 검은 것을 흰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믿으라 하는데 그대로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것을 민족 진영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민족 진영도 과거보다는 선전하는 것이 좀 나아졌다고 보아요. 내가 6.25 때 80일 동안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인민군의 하는 짓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것을 군경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마는 인민군이 낙동강에서 방역을 받고 돌아오는데 밥을 굶고 옷은 젖어졌는데 나를 빈집에서 만났어요. 그 인민군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좋다는 것, 편안히 살 수 있다는 것, 대학까지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공부시켜 준다는 것, 토지는 전부 수확해서 평등히 논아 먹을 수 있다는 것 등 이북 정치를 지지하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조식도 못 먹고 옷은 젖었는데 선전하는 그 열이라는 것은 100%예요. 우리 군경들은 왜 그렇게 선전을 못할까요? 이북에 가서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다는 것을 선전해야 된다고 군경을 만날 때 이야기하였습니다마는 선전술이 아주 부족해서 야단이하여 그러나 우리들도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6.25 때 괴뢰군이 침입해와서 7제로 토지개혁을 한다고 해서 농민들은 인제는 살았다라고 다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가을에 가서 콩알 좁쌀알 파탈을 세라는데 놀라 이제는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해서 결국 농민들은 민주진영으로 다시 돌았습니다.